그리고 몇몇 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앞으로 문제 풀면 무조건 OX 하는 거예요. 맞았으면 O, 틀렸으면 뭐야? X. 그래서 내 지금 현재 수준이 몇 개냐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OX를 해봤더니 15개 풀면은 5개 맞아. 그러면 내 현재 수준은 몇 개인 거예요? 5개인 거예요. 그러면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나 꾸준히 풀었더니 평균 10개씩 맞아. 그러면 유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빨리 파악하는 것도 어때요? 중요해요. 왜냐면 나 잘하고 있어. 근데 맨날 3개 맞아. 근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빨리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것도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 아우 잘하고 있대. 가서 보면은 엉망도 엉망이에요. 근데 본인만 잘하고 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봐도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1번은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우리. 근데 요거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9월 2일 날 보험료 얼마 냈어요? 18만원. 현금 얼마 냈어요? 18만원. 근데 문제는 이게 몇 개월치죠? 6개월치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9, 10, 11, 12. 몇 개월이에요? 4개월. 그러면 얼마예요? 12만원 나와요. 근데 내년이 몇 개월이에요? 2달치. 그럼 얼마 나와요? 6만원. 거기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요게 내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거요? 내년 거.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근데 아직 안 배웠어요. 결산 문제예요, 이거. 요번 주에 할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 지금은 찍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시험 볼 때까지 모르는 문제 계속 나와요. 왜냐면 이게 무궁무진하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모르는 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새로 나오는 거는 못 푸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나오지 않는 거.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결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못 푸는 게 맞는 겁니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2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지급 이자 비용, 요것도 아직 안 배웠습니다. 거기 빈 공간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다 적은 다음에 적으세요.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당좌자산, 유동부채, 이연, 예상 또는 발생. 일단 적으세요.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옆에 보세요. 요거 이제 저희가 요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수요일쯤 결산할 때 많이 적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마 요번 주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 날 아마 할 건데, 그 결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결산이거든요. 몇 월 며칠 날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마감하는 거예요. 마무리. 그래서 마감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올해께 4달치라 그랬죠. 그러면 내년께 몇 달치예요? 2달치예요.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 거는 언제로 넘겨야 되죠? 내년으로 넘겨야 되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결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었죠. 돈 많이 벌려면 회사 가셔서 뭐를 배워야 된다고요? 결산을 배워야 돼요. 왜냐면 결산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죠. 그래서 뭐를 하시든지 돈을 벌 거면 적은 쪽에 가야 돼요. 왜냐면 많은 쪽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세요, 약해요? 약해요. 왜냐면 나 그만둬도 올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는 월급 조금 줘도 돼. 왜요? 얘 그만두면 다음 사람 또 뽑으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마인드를 어떻게 잡으시라고요?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사람들마다 삶의 목적은 틀려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안 하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를 벌 수 있으니까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희소성의 가치라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유튜브래네.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강의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데가 전국에서 스마트폰 앱 수업을 처음 한 데였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른 학원에서 스마트폰 앱 수업한다라고 올려는 나갔고 수강자를 20명을 뽑아놨어요. 근데 강의할 사람이 없어. 스카우트 해갔잖아요. 얼마에 스카우트 해갔냐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정확한 건 아닐 거예요. 1시간에 15만 원인가 20만 원에 스카우트 해갔어요. 1시간에 15만 원이면 우리가 평균 8시간 일하잖아요. 15만 원 곱하기 8시간 하면 120만 원이에요. 한 달 평균 20일이래요. 120 곱하기 20 하면 2,400이에요. 그럼 한 달에 얼마 벌어요? 2,400. 1년으로 치면 얼마예요? 3억 가까이 돼요. 전 이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렇게 스카우트 된 사람이 있었으니까 내 주변에. 근데 그게 왜 가능했어요? 지금은 앱 수업 할 수 있는 사람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단가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밍 가르치시는 분들이 평균 단가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요. 1시간에. 5만 원이어도 큰 겁니다. 5만 원 곱하기 8시간 하면 하루에 4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20일이라면 얼마예요? 800이에요. 제 주변에 다 그렇게 벌었으니까. 나는 워낙에 그 당시에 나이도 적고 경력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5,000원 벌었어요. 그 당시에. 닦아놓고 얘기해서. 지금도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데 이쪽은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강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희소성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떼돈 벌어요. 난 내 돈도 받대니까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500 이상 벌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는 그 당시에 죽기 살기로 해서 350, 400 벌었었고 그 주변 분들은 기본 수업만 해도 4, 500씩 벌었었어요. 지금도 후회하는 거 하나 있어요. 거기 팀장님이 나한테 스카우트 했었는데 프로그래밍 수업 안 해볼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계로도 머리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1년 정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1년 정도 투자를 할 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지금보다 벌이가 더 높을 거니까. 근데 그냥 푸념이에요. 요즘도 가끔씩 연락 와요. 회계 수업 해줄 수 없냐고. 바쁩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십시오. 계속 연은 이어지고 있죠. 한 1년에 한 번씩 연락 오세요. 요즘도 수업해? 그러면 예. 주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열심히 해. 수업 가능한가 연락해봤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는 거죠. 뭐. 거기가 2대 입구역에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2대 입구역에서 일한 남자예요. 2대도 한 6번 가보고 코앞이니까. 또 요거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말고 언제요? 결산할 때.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거기 지금 미지급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무슨 비용이요?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거를 했다 안 했다?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용이 원래 늘어야 되죠. 안 했으니까 비용이 줄어요. 그럼 비용이 줄면 이익은 늘어요. 이익이 늘면 내 돈도 늘어요. 부채가 늘어나야 되는데 안 했죠. 그럼 부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참고로 이거. 왜냐면 이걸 맞추시려면 결산을 이해를 해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요. 3번. 이익이 과대평가된다. 이익이 커진다. 이거 잘 나옵니다. 왜 잘 내요? 우리가 잘할 거니까 못할 거니까? 못할 거니까. 이건 좀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는 중상급은 돼요. 상중하로 쳤을 때. 다음에 9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점표.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는 3점표 써요. 몇 점표요? 3점표. 돈 들어왔다. 입금점표. 돈 나갔다. 예, 이도저도 아니다. 대체점표.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왜 어렵냐면은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 분계를 우리가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분계는 이렇게 돼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무슨 점표? 대체점표.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왜 어렵냐면 제가 지금 적어드린 이거 있죠? 이 분계를 컴퓨터가 해줘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분계를 못해요, 우리가. 완전 못 풀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 그래서 또 뭐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도 아니긴 합니다. 그 다음에 94번. 요거는 컨트롤 F로 하시면 돼요. 정답은 1번에 무슨 금이요? 기부금. 우리 회사 기부하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번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푸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증가감소로 풀어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뭐예요? 부채. 그러면 외상매입대금 지급액 돈 주면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줄죠. 부채에 뭐요? 감소. 그 다음에 기초외상매입금. 기초는 1월 1일 날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기초는 증가해요. 헷갈리시면 이건 외우셔도 돼요. 기초는 무조건 증가, 기말은 무조건 감소. 왜 그러냐면 기초라는 건 작년에 넘어온 거예요. 그럼 작년에 넘어왔으면 1월 1일 날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증가고, 기말은 왜 감소냐면 기말은 내년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올해 줄어들고 언제가 늘어나요? 내년께 늘어나요. 그래서 요건 외우셔도 지장 없어요. 기초 나오면 무조건 증가, 기말 나오면 무조건 뭐요? 감소. 전 예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기초는 증가야, 기말은 뭐예요? 감소야. 외워.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싫어하니까 앞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기초는 작년에 뭐 된 거예요? 넘어온 거야. 그래서 1월 1일 날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야 돼요, 사람은. 근데 참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기초는 증가, 기말은 감소. 아니, 맞구나. 그렇게 외웠었죠. 근데 외우는 게 꼭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도 외우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그러냐면 외우는 게 더 쉬운 것도 있으니까. 다음에 단기 외상 매입액. 요게 키포인트예요. 부채의 증가 감소? 증가예요. 그러면 증가가 30만 원에 얼마예요? 70. 감소 얼마예요? 50. 그래서 얼마예요? 50. 요게 제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난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왜냐면 증가 감소가 기본이니까 기본에다가 맞추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에 어디 갔냐? 96번. 일단 1번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맞죠?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 손익, 계산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기말 제품.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매입 시에 무슨 비용이요?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다음에 97번. 우리 자본적 지출하고 무슨 적 지출이 있다 그랬죠? 수익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래서 무슨 처리한다?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등. 얘는 무슨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 수선비나 뭐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 뭐를 연장시킨다? 내용연수. 참고로 자본적 지출은 돈 버는 거예요. 내용연수가 사용기간이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래 쓰면 돈 버는 거야. 맞죠? 새 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옛날 거나 새 거나 쓰는 범위는 거의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핸드폰을 노트 1 처음 나왔을 때 99만 9천 원, 뭐 보조금 이런 거 없을 때 한번 산 적 있어요. 처음으로 좋은 거 사봤어요. 제 인생에 지금까지 제일 비싼 거였어요. 99만 9천 원.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약간 좀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여름에 집 밖에 나온 다음에 뭐를 계산해 본 적이 있었냐면,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현재 착용하고 있는 걸 속옷까지 해서 다 계산해 봤거든요. 23,000원 나오더라고요. 신발 5,000원, 예, 뭐 반바지 3,000원, 예, 이렇게 계산했더니 한 25,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몸에 99만 9천원짜리를 붙이고 다녔으니까 처음이었어요. 예. 근데 노트의 기능 중에 하나가 펜으로 쓰는 거잖아요. 3년 동안 펜으로 100번도 안 썼어요. 쓸 일이 없어. 화면이 크니까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게임할 때 어우 넉넉해. 그거 빼놓고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이후로는 비싼 걸 산 적이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쓴다, 그 뭐냐, 좋은 걸 산다 그래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즘에 뭐 가심비니 가성비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하면 돼요. 전 참고로 비싼 거 못 먹어요. 못 먹는 게 아니고 비싼 거 몇 번 먹어봤거든요. 비싼 거 먹으면 화장실을 가요. 얘가 뱃속이 맨날 싼 것만 넣다가 비싼 걸 넣어주면 얘가 적응을 못해요. 진짜로. 우리 비싼 거 먹으러 가면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집에 오다가 분식집을 들려갖고 김치찌개를 사 먹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비싼 거 먹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놈은 싼 거 먹으러 다녀야 돼요. 참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다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싼 거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얘가, 배가. 그 다음에 98번. 자기합 수표 뭐라 그랬죠? 남이 발행한 수표 현금.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거기 매출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매출채권도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면 매출채권 안에 외상매출금이 있다 없다? 있다. 99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조업도. 그 다음에 총액이 항상 뭐야? 일정.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총변동비 뭐요? 증가. 단위당 변동비 일정. 총고정비 일정. 단위당 고정비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액이 항상 뭐 하대요? 일정하대요. 그러면 결론은 요거 찾으란 얘기예요. 고정비. 그래서 1, 2, 3, 4 중에 고정비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항상 문제 풀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봤냐면,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지문. 왜냐면 지문 이해를 하면은
답 찾을 확률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지문 이해 못하면 답 찾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현실이니까. 다음에 100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뭐한 거요? 옳은 거. 가장 적합한 거. 일단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정답 1번. 왜 정답이 1번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간접비들끼리 더한 걸 뭐라 그래요? 제조 간접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100번 보면 2번이 틀린 이유는요. 간접재료비는 포함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4번이 틀린 이유도 똑같아요. 간접노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고 3번이 틀린 이유는 모든 애는 직접비도 들어가요. 그래서 직접비는 제조간접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입니다. 그리고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공부하실 때 얘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푸세요. 직접 경비 나오는 경우가 지금 문제 풀 때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원가회계 공부할 때에 일반적으로 직접 경비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은 답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해져요. 근데 이제 저는 왜 직접 경비를 설명을 드리냐면 한 5년에 한 번씩 직접 경비 관련된 게 나와요. 그래서 직접 경비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외주 가공비하고 특허권 사용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게 이렇게 두 개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이라는 건 몇 군데 쓰는 거라고요? 하나에만. 그래서 외주 가공비라는 게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맡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허권 사용료라는 게 말 그대로 특허를 쓰는 건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몇 군데에만 쓸 것이다. 한 군데에만. 그래서 요거는 이론이에요. 일단은 이론상에서 외주 가공비하고 특허권 사용료 혹시 나오면 무슨 경비에다가 쓰세요? 직접 경비. 그 다음에 101번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 정해.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예요? 복잡. 그래서 배부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죠. 정답 4번. 그 다음에 102번. 102번 보시면 다음 중 원가의 흐름이죠. 재료가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몇 번이요? 3번.
103번 제조원가 물어봤죠? 제조원가는 500번대인데 500번대는 공장, 그 다음에 제조 또는 생산 이렇게 나와야 500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경비원, 공장이니까 500번대, 재료비 500번대, 기계 주로 어디에서 써요? 공장에서 쓰죠? 정답 몇 번이요? 4번. 사장님 주로 어디 계세요? 사무실에 계세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닌데, 선생님 저는 회사 다닐 때 우리 사장님이 공장에서 일하셨는데요. 그런 회사 있어요. 항상 보실 때는 본인의 눈에 맞춰서 보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봐야 돼요. 그 수업할 때 제일 어려운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본인의 경험하고 공부하고 매칭을 하려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론은 이론이고 실무는 실무다. 왜 그런 얘기예요? 이론과 실무는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되게 그런 분 수업 들어오면 제가 설명이 길어져요. 왜냐면 길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긴 하는데 길게 설명해야 그나마 조금씩 이해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하고 매칭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공부는 공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공부 잘했으니까 회사 가서 잘할 거야. 그건 또 틀린 겁니다. 맞죠? 제가 그랬었어요. 처음에. 첫 사회 생활할 때 나 아는 거 많아. 그러니까 회사 가면 잘할 거야. 근데 솔직히 일은 못하진 않았는데 인간관계가 안 좋았죠. 왜냐면 이거 좋은 거 아닌데 저는 호불호가 너무 세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해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딱 봤을 때 이거는 사람마다 틀린 겁니다.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근데 솔직히 예전에는 나하고 안 맞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그러면 딱 그 생각이 들면은 눈길도 안 줘요. 네. 근데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배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그게 되게 세요. 호불호가. 우리 엄마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중학생 때 동네 아줌마가 엄마 뒷담화를 깠어요. 근데 엄마가 들었네. 그 아줌마 이사 갔어요. 아 진짜로. 엄마가 그 집 맨날 가갖고 너 나오라고 너 죽여버린다고. 일주일을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끝냈냐면 동네 그 골목에서 엄마랑 마주쳐갖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사 갔어요. 없는 얘기를 만들었으니까. 뭐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엄마인데 너무 무섭다. 왜냐면 솔직히 동네 아줌마가 무릎 꿇고 비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것도 동네 그 골목에서 일주일을 가갖고 너 기어 나오라고 어디 이상한 소문을 내냐고. 야 우리 엄마 무서운 건 알았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좀 세요. 저도 그런 게 좀 있는데 있는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강생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실기 시간이 적은 것 같아요. 실기 시간을 늘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실기 시간을 적게 했으니까 늘렸어요. 그 다음부터 한 4시간인가 8시간 정도로. 근데 없는 얘기하면 그날부터 잠을 못 자요. 저거 누구지? 잡히면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인데 누굴까? 없는 얘기 만드는 건 전 좀 싫어요. 근데 있는 얘기로 잘못하는 건 괜찮아요. 선생님 못생겼어요. 그러면 저도 알아요. 우리 와이프도 저보고 못생겼대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없는 얘기에 막 해. 제일 짜증났었던 얘기가 저번에도 얘기했나요? 강사로서의 자질이 없다. 있어요. 제 거 2년인가 3년 전에 3년인가 4년 전이구나. 얼마 전에 또 전철에서 봤다니까요. 누가 썼는지 알아요. 그거 쓸 사람이 그 반에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솔직히 댓글 다는 기능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고 싶어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어땠는지. 맨날 자. 그리고 외웠어요? 그러면 맨날 나한테 그래요. 저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나는 세무회계학과 나왔어. 경영학과에서 회계 배워봤자 얼마나 배운다고. 그래놓고선 시험은 그지같이 봐. 그리고 문제 모르겠대. 그리고 가갖고 이거 외웠어요? 그러면 외운 거 1도 없어. 그래놓고선 나보고 강사로서의 자질이 없대.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댓글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화딱 지나갖고 그거 듣고 집에 가서 열받아갖고 잠을 못 잤어요.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없는 얘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물 먹을 때 그 오물오물 할 때 있잖아요. 오물오물 하는 게 더러웠다.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짜증은 났어요. 왜냐면 이게
공부 관련된 걸 쓰는 평가인데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물 먹을 때 오물오물해서 더러웠다. 그 얘기 듣고 1년 동안 수업 시간에 오물오물 해본 적이 없어요. 또 누가 또 더러워할지 모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거기에다 써야 될까? 오물오물하는 게 더러울 수는 있죠. 그러면 문자로 보내면 되잖아요. 선생님 오물오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물오물 안 하면 되니까. 그래도 수업 시간에 물 먹을 때 웬만하면 오물오물 잘 안 해요. 그 더러웠다라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재밌죠? 예전엔 상처 받았는데 이제 상처도 안 받아요. 그냥 웃음으로 승화시켜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열받았었어요. 왜냐면 물 먹다가 오물오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게 수업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나? 지금까지 살면서 딱 3개 정도인가 악플 달렸거든요. 댓글에. 아니 그거에. 평가에.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하나는 그거다. 수업 천천히 나간다고. 근데 내가 괜히 천천히 나갔겠어요? 한 명이 못 쫓아오는데 내 목표는 못하는 사람 잘하게 만드는 거지 잘하는 사람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인포에다 얘기했어. 나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했으면 들려받았을 건데 인포에다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인포 지나가는데 잠깐 오래요. 그때가 이제 첫 수업이었거든요. 내가 살면서 첫 수업. 근데 오래요. 그래갖고 갔죠. 그랬더니 누가 와갖고 수업이 너무 늦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대놓고 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수업이 느리면 나한테 직접 얘기해야지. 인포에다 얘기하면 누군지는 알아요.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잘하는 사람이 둘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 거기에서 한 명이에요. 둘 중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나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라. 불만 있으면. 전달해서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아느냐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마 그 사람은 뜨끔했겠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느리면 느릴 수 있어요. 그러면 대놓고 와갖고 아니면 메일로 보내면 되고 문자로 보내면 되잖아요. 제가 괜히 제 전화번호 오픈했겠어요? 안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오픈한 거지. 그리고 한 달이 건너 들으면 진짜 짜증나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냥 다이렉트로 선생님 수업 느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 반영해서 하면 되니까. 제일 싫은 게 한 달이 건너서 듣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 그래서 저는 강사분 중에 마음에 안 들면 대놓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그것도 짜증나겠죠? 지금은 아무 얘기도 안 한다니까요. 예전엔 근데 대놓고 얘기했어요. 가갖고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제 속으로는 그랬겠죠.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와갖고 나보다 경력도 적은 게 그러면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면 난 할 말 있죠. 나보다 경력은 많은데 수업을 왜 그따구로 하세요라고.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뭐 맞는다고요? 눈 감는 것만 들어요. 그 다음에 104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우리 영세 요거 있었잖아요. 영세율 뭐야?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구매확인서. 그 다음에 지금부터 왜 2번, 3번, 4번이 아닌 이유 알려드릴게요. 2번이 아닌 이유는 면세죠. 면세는 계산서예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번이 아닌 이유는 3번하고 4번이 아닌 이유는 우리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모여, 증여, 폐업 시 잔존자.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간주라 아니에요. 간주는 진짜 가짜, 가짜. 그 다음에 105번 좀 전에 설명했어요. 간주 공급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 105번 맞추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간주 공급으로 맞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외운 것 중에 이거 있어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뭐 있냐면은 저거 갑자기 처음 게 헷갈리네. 처음이 뭐였죠? 아 맞다. 감사합니다. 담보부터 기억나갖고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량.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왜냐면 이게 2가지가 섞여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그거 나머지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